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뉴욕 시장과 유럽 시장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근방에서 훈련 중인 군대를 철수한다. 이런 소식에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긴장 완화에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모두 2%대 상승 보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4,5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4,450선 넘기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다시금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1,850이고요. 테슬라가 5% 넘는 상승, 코인베이스 무려 7%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가량 상승을 하면서 44,000선 넘겨주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한화 기준으로는 5,300만 원 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점유율이 43% 밑으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알트코인 위주로 좀 자금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주요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46,000달러 부근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뚫지 못한다면 다시금 다이아몬드 바텀 패턴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뚫고 올라준다면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5만 달러에서 5만 1,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코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 계좌를 계약했습니다. 5번째 원화마켓 거래소가 됐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소 코팍스가 전북은행과 함께 원화 입출금 계약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작년 9월 이후로 약 5개월 만에 원화마켓 사업자 명단 재합류를 하게 됐는데요. 전북은행은 코팍스의 실명 계정 계약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추후 전북은행과 합의해서 사업자 변경 신청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할 계정이고요. 작년에 사실 계약 논의를 진행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절차를 완료하면 앞으로 국내에서 원화 거래를 취급할 수 있는 곳은 총 5가지로 확정이 됩니다. 업비트 빗썸과 코인원, 코빗에 이어서 코팍스까지 실명 계좌 확인서를 받게 되고요. 코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ISMS 인증을 최초로 획득한 거래소기도 하고 상장 정책을 최초로 공시했던 거래소기도 합니다. 앞으로 빅5의 명성을 회복한 만큼 더 안전한 거래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약세장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설에 조금 위험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이 해시레이트 강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채굴자들의 네트워크 진입이 증가한 것을 말한다면서 비트코인 매크로 역풍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인 온체인 칼리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이 채굴자발 비트코인 거래소 유입량이 사상 최저까지 내려갔다라고 봤는데요. 채굴자 매도 압력이 지난 1년 동안 거시적으로 감소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부족한 건 수요를 폭발시킬 만한 큰 호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유튜버인 이 니콜라스 머튼도 최근 유튜브에서 최근 비트코인 약세장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정해진 시가총액과 지금의 이 황보 장세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암호화폐 약세장은 낙폭이 50% 이상, 즉 70에서 90%까지 떨어졌을 때가 약세장인 거고 최근 비트코인은 오히려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봤는데요. 고점은 상대적으로 일정하지만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슈가 시장 전반에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지 않을까 싶고요. 또 내일 새벽에 있을 이 FOMC 회의에서 생각보다 좀 완화된 유한 발언들이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더 강한 반등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솔라나가 NFT 마켓 번트 파이낸스에서 모바일 앱 번틴더를 출시했습니다.
네, 솔라나 기반 탈중앙 NFT 마켓이죠. 번트 파이낸스가 모바일 앱인 번틴더를 출시했습니다. 이용자들은 팬텀과 솔플레어, 매스월렛 등 다양한 월렛 앱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앱 번트.com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번트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에 뱅크시 작품을 태웠던 걸로 유명한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서 더 앞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출시한다면 솔라나의 가격도 덩달아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